추가 루마는 학생 혼자 조용히 집중하여 몰입할 수 있는 놀이로, 준비물은 씨앗이라고 불리는 돌과 밭이라고 불리는 놀이판만 있으면 됩니다. 놀이판은 교구를 활용하거나 우유곽, 종이 등을 활용하여 직접 만들어 준비해도 됩니다. 규칙도 간단합니다. 씨앗을 움직여서 씨앗을 모두 창고에 옮기면 되죠. 추가 루마는 규칙이 간단하고 씨앗의 수가 적기 때문에 틈새 시간에 활용하기도 좋은데요. 그럼 추가 루마를 함께 배워볼까요? 추가 루마는 혼자서 목표를 추구하는 놀이로서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여가야 하는 놀이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규칙에 따라 정해진 순서대로 진행해야 성공할 수 있고 수학적 원리를 찾는 사고를 해야 하므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에 성공과 실패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틈새 시간에 하기 좋습니다. 추가 루마는 한 명 또는 모둠으로 2학년 이상이면 전 연령이 가능합니다. 준비물은 씨앗으로 쓸 작은 돌 8개와 추가 루마 놀이판이 필요합니다. 전체 5칸 중에 왼쪽에 있는 4칸은 밭이고 오른쪽에 있는 1칸은 창고입니다. 옮기는 돌은 씨앗이라고 부릅니다. 씨앗은 공깃돌, 바둑돌 등 너무 크지 않으면 다 가능합니다. 놀이판은 나무로 된 판이 있으면 좋으나 종이에 그려서 해도 좋고 우유갑을 사용해서 직접 만들어서 사용해도 좋습니다. 놀이의 목표는 밭에 있는 모든 씨앗을 창고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럼 놀이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창고를 제외한 나머지 4칸에 씨앗을 2개씩 넣습니다. 씨앗을 뿌리는 방향은 씨앗을 집은 밭으로부터 오른쪽 방향입니다. 창고까지 뿌리고도 남으면 밭 1로 돌아가 오른쪽 방향으로 뿌립니다. 밭 1부터 밭 4 중에서 경기자가 원하는 밭에서 씨앗을 2개 다 집습니다. 중요한 것은 밭에서 씨앗을 집을 때는 항상 그 밭에 있는 씨앗을 모두 집어서 순서대로 모두 뿌려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1개나 2개만 집어서 뿌릴 수는 없습니다. 씨앗을 집은 밭에서 오른쪽 다음 밭부터 씨앗을 하나씩 떨어뜨립니다. 씨앗을 뿌리는 방향은 씨앗을 집은 밭의 오른쪽 방향으로 뿌리며 창고까지 뿌린 후에는 다시 밭 1로 갑니다. 만약 2번 밭에서 씨앗을 집었다면 3번 밭에 1개, 4번 밭에 1개 뿌립니다. 3번 밭에 씨앗 3개, 4번 밭에 씨앗 3개가 됩니다. 마지막 씨앗이 들어간 밭에서 씨앗을 모두 집어 다음 밭부터 뿌립니다. 마지막 씨앗이 4번 밭에 들어갔으므로 4번 밭 씨앗 3개를 다 집어서 창고 1번 밭, 2번 밭에 뿌립니다. 마지막 씨앗이 이처럼 빈 밭에 들어가면 놀이는 실패로 끝납니다. 마지막 씨앗이 창고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 밭 3에서 씨앗 2개를 집어 밭 4에 씨앗 1개, 창고에 씨앗 1개를 뿌리게 됩니다. 이처럼 마지막 씨앗이 창고에 들어가면 밭 1, 밭 2, 밭 4 중에서 원하는 밭의 씨앗을 다시 집어서 뿌릴 수 있습니다. 밭 3에는 씨앗이 없으므로 집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씨앗이 빈밭에 들어가지 않고 계속 옮겨서 아래처럼 창고에 8개가 모두 들어가게 하면 달인이 됩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핵심 전략이 2가지 있습니다. 첫째, 마지막 씨앗이 빈 밭에 들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가능하면 마지막 씨앗이 창고에 들어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경우를 살펴볼까요? 1. 처음 시작할 때
씨앗 2개가 아닌 1개만 짚지 않도록 합니다. 2. 마지막 씨앗이 들어간 밭이 아닌 다른 밭을 짚지 않도록 합니다. 3. 마지막 씨앗이 들어간 밭의 씨앗을 일부만 짚지 않도록 합니다. 4. 씨앗을 뿌리는 방향을 반대로 하지 않습니다. 5. 씨앗을 아무 밭에나 뿌리지 않습니다. 6. 씨앗을 다음 밭이 아닌 씨앗을 집은 밭에도 뿌리지 않습니다. 놀이를 성공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단, 답을 알고 나면 재미가 없어지므로 충분히 도전해 본 후에 영상을 보기를 권합니다. 1단계, 3번 밭의 씨앗을 옮깁니다. 2단계, 4번 밭의 씨앗을 옮깁니다. 3단계, 2번 밭의 씨앗을 옮깁니다. 4단계, 3번 밭의 씨앗을 옮깁니다. 5단계, 4번 밭의 씨앗을 옮깁니다. 6단계, 1번 밭의 씨앗을 옮깁니다. 7단계, 4번 밭의 씨앗을 옮깁니다. 8단계, 2번 밭의 씨앗을 옮깁니다. 9단계, 3번 밭의 씨앗을 옮깁니다. 10단계,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추가 루마를 재미있게 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조금 복잡해 보이거나 혼자 하는 놀이의 경우 쉽게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특히 놀이 도입 초기에 그런 경향을 많이 보이는데 이때 적절한 동기부여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에게 놀이 활동을 한 결과에 따라 보상을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데요. 이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창고에 모은 씨앗의 개수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목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8개는 달인, 7개는 고수, 5개에서 6개는 중수, 3개에서 4개는 하수, 1개 또는 2개는 초하수로 등급을 나눕니다. 교실 전면 게시판이나 적절한 곳에 등급표와 등급에 따라 이름을 붙일 수 있는 판을 게시해 놓고 달인, 고수, 중수는 이름을 붙여주면 좋은 자극제가 됩니다. 참고로 하수나 초하수는 붙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달인의 경우 달인증을 게시판에 1학기 또는 1년 동안 게시해 줍니다. 이때 반드시 선생님 앞에서 성공할 수 있어야 달인으로 인정해 줍니다. 추가 루마의 경우 이리저리 씨앗을 뿌리다가 우연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이 놀이의 최종 목표는 원리를 터득하는 것이므로 반복해서 다시 할 수 있을 정도면 원리를 어느 정도 파악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달인으로 인정해 줍니다. 저학년은 함께 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먼저 규칙을 천천히 이해시킵니다. 그리고 저학년은 혼자 하기에는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을 수 있으므로 모둠별로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저학년은 시간을 자주 충분히 갖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의 수가 더 많은 추가 루마 놀이는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공 여부를 교사가 확인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루마의 기본형이 아닌 밭 6개의 추가 루마에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인원은 1명 또는 모둠으로 구성하되 4학년 이상 전 연령이 가능합니다. 씨앗으로 쓸 작은 돌 24개와 놀이판을 준비합니다. 놀이 방법은 추가 루마와 동일하지만 실제 해보면 매우 어려움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추가 루마 놀이를 계속해왔을까요?
기본적으로 시대를 뛰어넘는 재미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시대를 뛰어넘는 이 재미는 어떤 재미일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흔히 아이들은 쉽게 잘할 수 있어야 재미를 느끼고 계속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는 심각한 오해입니다. 두 사람이 5알 공기놀이를 하는 장면을 생각해 봅시다. 둘 다 공기를 매우 잘해서 공깃돌을 놓치거나 실패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한 번 시작하면 100동, 200동씩 난다면 두 사람은 공기놀이를 계속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하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수준이면 거의 공기의 달인 수준이므로 공기놀이가 시시하게 느껴지고 하고 싶은 마음이 점차 사라집니다. 공기를 계속한다는 것은 공기가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공기놀이를 이제 막 시작한 아이들은 한 알 짚고 받기도 어려워합니다. 잘 안 되기 때문에 더 잘하고 싶어서 혼자서 연습도 하게 됩니다. 공기놀이의 예처럼 모든 놀이는 기본적으로 잘 안 되기 때문에 재미있고 잘하고 싶어서 계속하게 됩니다. 추가로마도 그런 공통적인 재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몇 개 안 되는 돌을 움직이는 일은 쉬울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마음대로 안 되죠. 그래서 될 때까지 해보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도전 끝에 충분한 어려움을 겪고 얻는 성공의 기쁨은 쉽게 얻어진 성공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은 모든 아이들이 추가로마 놀이에서 성공할 때까지 계속하진 않습니다. 중간에 떨어져 나가는 아이도 있고 끝까지 가는 아이도 있습니다. 둘 다 놀이가 주는 경험입니다. 어떤 놀이에서는 실패하고 좌절하는 경험을 하고 어떤 놀이에서는 성공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되짚어 생각해 봅시다.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성장하고 발달하려면 어떤 놀이 경험을 해야 할까요? 이런저런 놀이를 한두 번씩 경험해 보면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될까요? 즐겁게 한 번 성공해 보면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될까요? 그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꾸준히 놀면서 한 놀이에 깊이 빠져드는 몰입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몰입한다는 것은 단순히 놀이의 규칙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놀이를 하면서 놀이가 주는 기쁨과 슬픔, 아픔과 괴로움을 다양하게 경험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를 깨닫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충분히 몰입하는 놀이 경험이 비로소 아이들이 성장하고 발달하도록 돕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학습한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볼까요?